가정의 달 특집 가장 위대한 사랑 가족 19 8위 공개합니다. If you let my daughter go now, that'll be the end of it.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투를 그린 영화 테이큰. 그런데 이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진짜? 2002년 4월 아르헨티나의 한 길거리에서 23살의 여성 베론이 한 괴한들에게 납치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뿐인 딸을 잃은 베론의 어머니 수사나 트리마르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슬퍼하는데요. 그렇게 슬픔에 빠져있던 중 아르헨티나 라리오하 지역에 있는 한 홍등가에서 딸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은 그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마피아들의 위협에 경찰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자 결국 그녀는 딸을 구하기 위해 혼자 위험천만한 성매매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그렇게 딸을 찾기 위한 어머니의 고군분투는 5년, 10년이 흘러 무려 16년간 이어졌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싶네요. 근데 굉장히 험한 일이고 사실 위협에 위험하죠. 늘 노출돼 있는데 네. 16년. 그런 오랜 기간의 노력은 어떻게 결실을 봤나요? 좀 안타깝게도 아직 딸 베르는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엄마 트리마르코는 딸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까지 구출해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고요. 홀로 마피아와 대항하면서 모은 각종 성매매, 인신매매 정보를 경찰에게 넘긴 끝에 무려 6천여 명의 여성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6천 명?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네. 아우, 진짜 어마어마하다. 6천 명이요. 네. 와, 빨리 따님 찾아야 돼. 그리고 2007년에는 딸의 이름을 딴 마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 재단을 세워서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녀의 용감한 모정은 아르헨티나 당국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난 2008년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를 나라의 법까지 이제 네. 바꾸네요. 그러니까. Hasta el día que sepamos qué hicieron con Marita, porque ese es el objetivo nuestro. 네덜란드에서도 딸을 위해서 목숨을 건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네덜란드에 사는 19살 스테를리나는 방송 인터뷰에서 IS 요원인 오마르 일마즈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면서 아무 말도 없이 시리아행을 택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그 전에 스테를리나의 이런 계획을 알아차린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엄마 모니크였습니다. 오. 아니 얘가 제정신이야.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이거 사. 너 그러다 큰일 나. 엄마 모니크는 딸의 여권까지 꼭꼭 숨겼는데요. 그러나 이 사랑의 눈이 멀어도 단단히 먼 딸 스테를리나는 다른 신분증을 챙겨서 IS의 본거지인 시리아의 라카로 떠나고 갑니다. 어떻게 그랬대? 어머. 딸을 잃은 엄마의 속이 얼마나 정말 새카맣게 탔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 엄마가 딸을 더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IS가 인신매매와 여성들에게 성적 학대를 일삼는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얼마나 또 어머니는 더 걱정돼요. 결국 2014년 10월 목숨을 건 엄마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첫 시도는 터키에서 시리아 국경을 넘지 못하면서 수포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나 집에 가고 싶어. 딸이 친구에게 SNS를 통해 몰래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왜 갔대? 엄마 모니크는 곧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당신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냥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나 엄마 모니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리아로 향하는데요. 엄마는 이슬람 여성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부르카를 입고 정말 어렵게 시리아 검문소를 무사 통과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두 모녀는 정말 꿈에 그리던 재회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만났어요. 네. 다행이다.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또다시 그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엄마 모니크. 딸을 구하는데 위험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한 일에는 조금의 후회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 특집 가장 위대한 사랑 가족 19 16위 공개합니다. 기적을 부른 어머니의 약속.
꿈 많고 꽃다운 나이 16살 소녀 에드워다. 그런데 그녀가 당뇨병 치료약의 부작용으로 그만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마는데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됩니다. 딸은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보살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딸을 포기할 수 없었던 엄마 케이 오바라는 에드워다를 집으로 데려와 병 간호를 시작했는데요. 대소변도 직접 받고 혹여 등에 욕창이라도 생길까 봐 2시간마다 자리를 바꿔줬고요. 딸이 외롭지 않게 좋아했던 음악도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었죠. 그렇게 무려 약 40년 동안 딸 에드워다 옆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딸을 보살펴온 엄마 케이 오바라. 평생이네요, 거의 진짜. 그 딸 옆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엄마가 에드워다 곁을 떠나지 않는 데에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1970년 에드워다가 쓰러졌을 당시 잠시 의식에서 깬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 엄마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나 혼자 두지 않을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너 지켜줄게.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그리고 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영영 깨지 못할 깊은 잠에 빠져버린 딸 에드워다. 그래서 엄마 케이 오바라는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2008년 80세가 된 엄마는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딸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정말. 그리고 그 후 엄마와 에드워다의 약속을 잇기 위해 에드워다의 여동생 콜린은 엄마의 뒤를 이어 4년 동안 언니를 간호했다고 하고요. 2012년 11월 에드워다는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59세를 일기로 엄마의 곁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평생을 바친 엄마 케이 오바라. 내 딸에 대한 사랑은 짐이 아니에요. 에드워다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가정의 달 특집 가장 위대한 사랑 가족 19 15위 공개합니다. 엄마가 이뤄준 아들의 마지막. 초등학교 6학년생인 히카루군. 늘 밝고 명랑한 히카루에겐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히카루가 한 다큐멘터리를 본 뒤 정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장기 기증을 통해 새 삶을 얻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장기 기증으로 누군가 새 삶을 얻게 되는 건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꼭 하고 싶어요. 의젓하다. 초등학생인데도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큰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 다큐멘터리에. 자,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믿기 힘든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카루가 목욕을 하겠다며 욕실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엄마가 들어가 봤는데요. 아들 히카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어머. 안타깝게도 의식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덧 입원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드님은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뇌사 판정을 받고만 히카루.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엄마는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수일을 고민한 끝에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우리 아들 히카루의 꿈을 엄마가 이뤄줄게. 유언이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아들 히카루의 마지막 꿈. 그 뜻을 이어 엄마는 정말로 어렵게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아이고. 자,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간 히카루. 얘들아, 너희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준다면 히카루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아있을 거야. 가정의 달 특집 가장 위대한 사랑 가족 19 13위 공개합니다. 뇌사에 빠진 아들을 깨운 아버지. 2015년 1월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27살의 조지 피커링 3세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마는데요. 아드님은 더 이상 깨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가족들은 아들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이제 그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지 피커링 3세를 잡고 있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기로 한 날, 갑자기 병원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들 조지에게서 떨어져. 조지는 죽지 않았다고. 이대로 보낼 수 없어. 안 돼. 병실에 총을 들고 나타난 사람은 바로 아버지 조지 피커링 2세. 그의 난동에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가족의 의료진의 경찰까지 앞서 그를 말리고 설득했지만 아들을 눈앞에서 떠나보내야만 하는 아버지에겐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찰과 대치한 지 장장 3시간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이제 가겠습니다. 어머, 이제 갈 수 있어요. 왜 간다는 갑자기 포기하시는 거예요? 왜 바뀌었죠? 생사를 오가고 있었던, 그래서 의료진까지도 포기하자고 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기라도 한 걸까요? 어머, 아들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기적이네. 한편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무기 소지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기소가 됐지만요. 사법당국에서는 뇌사에 빠진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선처해서요. 다행히도 무죄를 선고했고요. 그리고 약 10개월의 재판 기간 동안 건강을 회복한 아들은 2015년 12월 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와, 기적이네. 진짜 기적이네. 가정의 달 특집 가장 위대한 사랑 가족 19, 12위 공개합니다. 12,000km를 돈 모모 여행. 예술이 넘은 한 여성의 전국 일주가 중국 14억 인구를 울린 이 사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이 저럴 수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도 커서 부모님께 꼭 저렇게 할 거예요. 딸 시에슈와는 백발이 성성한 구순의 어머니를 자동차도 기차도 아닌 손수레에 태우고 여행 중인데요. 예순이 넘으셨는데요? 이 두 모녀가 손수레 여행을 하게 된 까닭,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난한 산골 마을에 사는 꼬마 시에슈아는 무려 6km나 떨어져 있는 학교에 걸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가 너만은 꼭 공부를 시킬 거야. 자, 이렇게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엄마는 산골 마을을 나와 매일같이 왕복 12km를 걷고 또 걸어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딸의 통학을 도운 엄마. 그리고 딸은 엄마의 지극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해 훌륭한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유, 정말 보람 있으셨겠다. 그렇죠. 네. 자랑스러우시고. 네. 자, 그리고 40년 뒤인 2013년 예순을 넘기고 정년을 맞은 딸 시에슈아. 자, 그런데 문득 딸 시에슈아는 어릴 적에 들은 어머니의 꿈이 생각났습니다. 엄마는 너 다 키워놓으면 여행 다니면서 바다나 실컷 보고 싶어. 그런데 이 두 모녀는 한 가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연로하셔서 그러니까 차를 조금만 타도 2, 3일 동안 알아 누우셨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고민하던 딸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내 손으로 엄마를 모시고 다녀야겠어. 그렇게 시작된 두 모녀의 여행. 어머니의 꿈처럼 좋아하는 바다를 실컷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국 최대 항구 도시 상하이부터 최남단 하이난까지 예순의 딸이 손수레를 끌며 구순 노모를 모시고 여행을 다녔던 겁니다. 하이나는 베트남 옆이에요. 저게 저게 가능해요? 짱수성에서 상해야 가깝다 치지만 거기서 하이난까지. 하이나는 정말 먼데. 자, 함께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도 저렇게 찍고 어머니와 함께 다닌 곳이 무려 중국의 560개 도시입니다. 이 거리만 해도 총 12,000km. 자, 아무나 못할 거라는 이들에게 딸 시에슈아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이 손수레를 계속 끌고 싶어요. 가정의 달 특집 가장 위대한 사랑 가족 19, 4위를 공개합니다. 법을 초월한 부모의 사랑. 2014년 어느 날 오승택, 김혜영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고등학생 딸 화진이에게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희귀병 진단이 내려진 건데요. 화진 양의 생존 확률은 20%도 채 안 될 겁니다. 결국 시한부 판정까지 받게 되고 마는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딸을 살릴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생체 폐 이식 수술. 이는
살아있는 사람의 폐 일부를 기증받아 이식하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화진 양의 부모님은 딸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부부의 폐 일부를 딸에게 주는 생체 폐 이식 수술을 허락해 주세요. 또 생체 폐 이식 수술이 실시되는 일본에 직접 가서 해외 원정 이식 수술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의료법의 제한이라는 벽에 또다시 절망한 화진 양의 부모님. 그러던 어느 날 서울 A병원 폐 이식팀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화진 양에게 생체 폐 이식 수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병원 측은 관련 학회와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했고요. 결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생체 폐 이식 수술을 허용합니다. 그리하여 2017년 11월 국내 최초로 2대1 생체 폐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8시간이라는 대수술 끝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폐 아랫부분을 딸의 양쪽 폐에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겠어요. 그죠? 네. 이번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생체 폐 이식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가족 중에 그 병을 앓고 계시다면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특집 가장 위대한 사랑 가족 19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싱글데디인 그레그는 딸 이지를 키우면서 혹시나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까 가슴 한켠이 늘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열일 제치고 딸만 생각하곤 했죠. 그런데 이지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는 부분이 생기고 맙니다. 맨날 넌 이 머리밖에 안 하냐? 넌 머리가 공주님 안 같아. 다른 친구들은 올림머리, 삐삐머리 등 엄마가 화려하게 헤어스타일링을 해줬지만은 딸 이지의 머리는 딱 두 가지. 머리를 풀거나 하나로 묶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된 그레그는 그래, 한번 해보자 해봐 이거 하며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아이 전문 학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그레그는 미용학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딸을 생각하는 그레그의 마음에 감동한 학생들은 매일같이 헤어스타일링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안 해봤죠. 그걸 언제 진짜. 해봐요? 진짜 힘들죠.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진짜요? 응. 저 신혼일기 나와서 소영 씨 머리 따주는데 와 이거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어렵죠? 자, 1, 2. 꽉 좀 내, 꽉. 한쪽 오래 없는데. 아 허리야. 정말 투박하고 두꺼운 손으로 한 땀 한 땀 따고 또 따고 밤낮 없이 그렇게 몇 달씩 연습한 끝에 드디어 그가 맺은 노력의 결실을 보여드립니다. 와, 너무 예쁘다. 리본 모양의 올림머리부터 공주 같은 화관 헤어스타일까지 너무 예쁘다. 이 정도면 동네 애들 상에서 최고 아니에요? 동네 애들이 아니라 헤어스타일리스트. 아니 저 정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 네. 아니 이건 정말 전문가의 손길인데요. 그러니까 아빠가 전문가가 된 거죠. 집에서 빨대와 머리끝만으로 뽀글뽀글 귀여운 펌부터 웨이브까지. 허헐. 예, 뚝딱. 와. 너무 신나. 얼마나 좋아. 이거 완전 친구들 사이에 스타입니다. 아 공주님 같다. 아유, 좋아라. 딸 바보 그레그의 사랑과 노력 덕분에 딸 이지의 인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유치원에서 단숨에 스타로 등극을 했고요. 또 딸 덕분에 헤어스타일링 금손이 된 아빠 그레그는 다른 부모들에게 노하우 요청을 너무 받아가지고 지금은요. 너튜버 The Hair Dad로 활동하면서 헤어스타일링 기법을 널리 전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만하네. 너무 재밌다. 그렇죠?